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곳은 스위스 찌리 호수 근처에 있는 칼 융의 연구소입니다. 칼 융은 지구, 공기, 불, 물 이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성격 유형을 식별한 최초의 현대 심리학자였습니다. 1921년에 출판된 사이코로지컬 타입스 심리적 유형에서 인간의 기본적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감각, 직관, 사고 및 느낌. 우리가 사물을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사고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느낌을 사용하고 감각을 사용하고 직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의 분석 이론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허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의식은 의식을 비옥하게 하고 의식은 무의식을 밝게 비추기 때문이라고요. 의식과 무의식의 두 대극이 섞여 통합이 되면 인격에 관한 인식이 증가하고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고유한 아우라를 발현되게 만드는 비결인 것이지요. 의식의 확장은 품이 넓은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이거 정말 나 맞아? 내가 생각보다 괜찮구나. 내가 생각보다 인내심이 있구나. 내가 생각보다 통이 크다. 해를 거듭하면서 놀라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림자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한 결과물이죠. 어릴 때부터 어른의 기준으로 우리는 착한 아이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미처 내가 알기도 전에 괜찮은 좋은 가능성을 가진 면들조차도 잠재의식층에서 나타나지 못한 채로 그림자 인격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인격을 들여다보는 것을 겁을 내고 또 그것이 드러날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부추김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이 확장되고 변환되게 되면 인격의 새로운 중심에 신성한 자기가 출현하게 되고 이것은 셀프의 출현은 에고의 경향성을 줄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에 진짜 내 모습에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 있고 그것은 신의 신성한 본질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번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나쁜 것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해 본다는 것은 수용하고 끌어안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참된 본질의 빛, 신성한 빛의 나를 만나기 위한 필연의 과정인 것입니다. 최초의 무의식 상태는 적극적 명상의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의식으로 변환되고 점차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그림자를 껴안으면 세상에 껴안지 못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통합되고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너무 깔끔을 떨면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결벽증처럼 나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더 야단치게 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데 만약 그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라면 거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네. 융의 이런 분석 심리학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융은 프로이트와 절교한 뒤에 프로이트는 모든 역동성은 성적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융은 그런 제한적인 이론에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그것보다 더 큰 존재인 것이 인식되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프로이트는 절대 기준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와 절교했다는 것은, 그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외로움과 처절한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돈, 소용돌이, 소외, 외로움으로 범벅된 내면의 카오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이 시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정신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런 광란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그는 이것을 해석해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왜 이것을 경험하는지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될 의무감을 자연스럽게 느꼈고 그것을 일생의 작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빛의 출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이 학문에 매료되고 이의 연결 과정인 오라소마와 연금술과 생명나무를 계속 연구하게 된 것은 융이 본질적으로 내담자의 심리를 파헤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신성한 참자기를 찾아주는 것에 목표를 가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라소마에 보면은 딥 마젠타라고 하는 밤의 컬러가 있습니다. 밤이 우리에게 휴식을 가져다 주듯이 괴로움도 고통도 잊어버리게 해주듯이 다음날 눈을 뜨면 고통이 훨씬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심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단지 그 어두운 과정을 아주 잠시 경험합니다. 아주 길지 않습니다. 융은 실제로 6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고 저도 그 정도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이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명명해 놓은 기준대로 내가 등급이 고기도 아닌데 등급이 매겨진 채로 뻔한 결말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국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집단 무의식을 발견했고 원형과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것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것을 뒤로 감추는 분리가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는 통합에서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균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에고를 벗어나 셀프에 도착하는 참 자기에 도착하는 성장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은 물, 불, 공기, 지구 이 네 요소를 조디악의 12자리에 대입시킨 것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허용해야 한다. 의식은 무의식은 의식을 비옥하게 하고 의식은 무의식을 밝게 비추기 때문이다. 의식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것이 상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12개의 별자리를 통해서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은 물을 배워야 하고 홍합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고가 줄어들고 신성한 셀프인 자기를 만나는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무시하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허탈해지는 공허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혜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인 칼 융이 걸어간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융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으로 빚어진 우리들을 찾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성 여행은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인 거죠.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 수 있는 태양 자기 다음의 요소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언제? 처음에는 인간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정반대의 충돌,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충돌이 영향을 미친다. 가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각자의 태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며, 양자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은 황소입니다. 있는 게 아니고 달도 있고 화성도 있고 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다 행성이잖아요. 월이 달이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그리고 태양, 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우리가 매일 다른 요일을 살듯이 태양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난 다른 행성에 관심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나는 딱 황소만 잘 알면 돼요. 난 물고기 자리니까 물고기만 알 거예요. 처녀니까 처녀만 알 거예요. 난 쌍둥이니까 쌍둥이만 관심 있어. 나 천칭이니까 금성에만 관심 있어요. 이러면 그건 어떤 거와 같냐면은,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한 나라만 볼 거예요. 한 나라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 나라만 보기에도 다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죠.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내 태양 다음 자리를 힘들어한다. 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며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 지표에 있다. 같은 색은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유유상종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나의 정말 장점이 무엇인지, 나의 고유한 개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묻히니까요. 일단은 끼리끼리 뭉친다. 그래서 지구와 물이 호환해서 뭉치고 공기와 불이 호환해서 뭉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구와 공기가 만나는 거죠. 지구 다음에 공기니까. 그리고 공기는 누구를 힘들어한다 그랬죠? 물을 힘들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불과 연결해서 컨정션을 일으켜서 강화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정반대의 요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요소와 만나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인 거죠.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 수 있는. "아 싫어요. 저는 황소니까 황소에게만 관심 가질 거예요." 이러면 신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만 있는 게 아니고 달도 있고 화성도 있고 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다 행성이잖아요. 월이 달이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그리고 태양, 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우리가 매일 다른 요일을 살듯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나의 정말 장점이 무엇인지 나의 고유한 개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묻히니까요. 지구와 물이 호환해서 뭉치고 공기와 불이 호환해서 뭉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구와 공기가 만나는 거죠. 지구 다음에 공기니까. 정반대의 요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요소와 만나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